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개최된 미러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현지 시각 18일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또 이르면 22일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이 3자 회담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알래스카 회담 결과를 정리해드리고요. 앞으로 이어질 협상의 쟁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무 성과 없이 끝나서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휴전 또는 네. 정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노딜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뭐 예상했던 대로인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루 앞둔 14일에 네. 이번 회담은 후속 회담을 위한 뭐 상차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과다한 기대감과 관심이 쏠렸던 데 대한 부담감 때문에 네, 나온 말일까요? 하여튼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는데 네. 결국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8일에 워싱턴 DC에서 젤렌스키 및 이제 유럽 정상들과의 회의가 있고 네. 또 이게 잘 되면은 22일에 또 3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네. 이번 주 내내 어떤 중요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회담, 알래스카 회담을 보니까 두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시간이 좀 생각보다 짧았어요. 당초에는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쯤 이어지지 않겠느냐. 여러 단계로 뭐 1대1 회의, 3대3 회의 이런 형식으로 해서 네. 이제 확대 회의 이런 게까지 가면 한 6시간에서 7시간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예상보다 짧게 3시간 만에 끝났고 특히 공동기자회견도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푸틴 대통령이 훨씬 말을 길게 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뭐 회담 후에 공동기자회견에서 뭐 두 정상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가장 관심이었던 휴전 또는 정전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여기에 대한 말조차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실망스럽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때 회담 이후에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보다 그 이후에 장외로 소셜미디어나 언론 뭐 인터뷰를 통해서 예. 중요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영토 양보 또 뭐 그렇죠. 교환 또는 뭐 안전보장 뭐 약속 이런 것들이 뭐 아주 핵심적인 이슈들이 나와서 네. 이번 주에 이런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정말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회담 자체는 그냥 만남의 의미가 있었던 그런 네. 자리였던 것 같은데 예. 사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뭐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는 미국 방문이지 않았나 네, 싶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배려를 하는. 네, 뭐 레드카펫 깔아주고 네. 이제 박수도 쳐주고 그러니까요. 또 같이 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네. 사실 푸틴이 정말 화려하게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특히 러시아가 휴전하지 않으면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이제 피할 수 있게 됐고 그렇죠. 더군다나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 인도 중국들에게는 뭐 최대 100%의 또 네. 2차 관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당장은 이걸 고려할 필요가 없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뭐 상황 봐서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게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네. 지금 고율의 2차 관세를 부과받을 뻔했던 인도 중국도 좀 회담의 수혜를 입은 국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크라이나 유럽 정상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뭐 많이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해서 결과를 설명했다고 하죠. 또 유럽 정상들과 두고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한 후에 16일 심야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휴전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과 뭐 무거운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가 휴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많은 요구들을 묵살했고 또 살상을 언제 멈출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어떤 공격을 멈춰라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없다면은 과연 러시아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지속될 이 유럽의 평화 부분을 어떻게 뭐 달성할 수 있으며 그걸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참 무거운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는 그 안전보장 구상 이걸 네. 제안을 했다라고 한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또 기대를 걸기도 또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날이 밝게 되면 워싱턴 DC 현지 시각으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이 핵심이겠죠. 네,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네. 영토 돈바스 지역의 문제,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 영토 문제를 좀 보면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 동부에 있는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주에서 철수를 하면 네. 나머지 전선들을 동결을 하고 추가 점령을 위한 공격도 하지 않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현재 루안스크는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있고 도네츠크는 75%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부분도 포기하고 나머지 네. 땅을 내놓으면 네. 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전체를 다 이 러시아에게 넘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대가로 뭐 일부도 자기네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우크라이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확실하진 않아요. 언론들을 보면은 동북부에 있는 숨이라든지 하르키우 지역에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얘기한 거를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보다도 더 비싼 해안 지역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해안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흑해 지역이에요. 네, 네. 근데 흑해와 면한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남부에 있는 헤르손하고 자포리자 주거든요. 아. 이게 크림반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러시아는 2022년에 주민 투표를 거쳐서 이미 돈바스하고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주를 점령지로 자기네 땅으로 편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땅도 꽤 넓은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근데 과연 이게 헤르손 자포리자를 흑해 연안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러시아는 뭐 더군다나 크림반도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얼지 않는 항구를 뭐 이렇게 확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네. 여기가 이런데 과연 이 땅을 내놓을까요? 이거는 지금 미지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뭐 5분의 1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5분의 1, 우크라이나 땅 전체는 대한민국 영토의 5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면 대한민국만한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어느 나라가 우리를 침략을 했는데 우리나라 땅만한 우리가 먼저 더 큰 예.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남한만한 크기를 포기해라라고 하는 거를 이 넓은 받아들일까. 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우크라이나는 헌법에 아예 이게 자국의 어떤 영토의 통합성을 딱 못 박아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여론이 이 돈바스 통제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그동안에 취해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18일 회담에서는 아무래도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일 텐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여론도 현재의 전황이 네. 승리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는 아마 보지는 않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그럼 어떤 대안 또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점 때문에 고민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8일 회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유럽 정상들도 같이 참석한다고 하지만 네. 과연 이 영토 포기라는 이 독배를 정말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인지 이것이 그러니까요.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네. 어려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론을 보면은
뭐 전쟁 피로도가 심한 건 사실이지만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예, 너무 예. 길어지고 또 일부 정치인들 특히 수도 키이우 시장이 젤렌스키의 지금 최대 정적이라고 하는데 네. 해법을 찾아야 된다. 최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론은 전반적으로는 러시아에게 땅을 내주는 것은 안 된다라는 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지가 참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푸틴 대통령이 전쟁 초기부터 이 돈바스 지역 얘기를 정말 네. 많이 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약간 집착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지. 사실 돈바스 지역을 차지하고 일부 땅을 돌려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 정말 그 푸틴 대통령 러시아로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얘기이죠. 네. 처음부터 이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 땅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니까요. 네. 사실 이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 또 이곳의 분리주의 세력 이렇게 해서 2014년부터 충돌을 해왔던 곳입니다. 지역 주민 역시도 친러시아 성향이 높고요. 네. 또 대부분 또 우크라이나어보다도 러시아를 더 능숙하게 쓰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돈바스 지역이 역사적으로도 러시아의 어떤 예전에 러시아 제국의 역사적인 그 어떤 힘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역이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러시아 국민들이 생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또 그 소련 체제 때부터 여기가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산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나눌 때 서쪽 유럽과 가까운 서쪽보다도 소련과 가까운 동쪽이 훨씬 더 잘 살고 어떤 산업 시설도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런 역사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의미가 큰 돈바스 지역을 푸틴이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끈질기게 주장해오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돈바스 러시아에 넘기면 네. 이건 또 다른 어떤 침략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지도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이 돈바스 이제 도네츠크하고 루한스크 지역이 러시아의 국경과 가까운 곳이면서도 그 바로 밑에 제가 자포리자하고 헤르손주가 네.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 밑에 크림반도가 있습니다. 이 돈바스 지역을 갖고 러시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포리자하고 헤르손 그다음에 크림반도로 길게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향후에 또 다른 제2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야욕이 됐을 때 네. 정말 직통의 침공로가 될 길목이 수 되겠네요, 있다라고 그러면. 하는 점을 지금 우크라이나는 가장 우려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이 수도 키이우와 이 돈바스 지역을 잇는 철도가 여기가 아무래도 산업 중심지였다 보니까 교통의 요지이기도 해서 네. 이 돈바스 지역이 이 수도로 직행하는 열차 통로도 있고 고속도로도 뚫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것을 차지하게 되면은 향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쳐들어올 수 있는 직통의 침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다음 날이죠. 16일에 완전한 평화협정을 신속하게 체결하자. 네. 이런 러시아 요구에 우크라이나가 응해야 한다. 네. 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휴전이 아니라 이제 평화협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휴전은 글쎄요. 그 알래스카 회의에서 두 정상의 특히 푸틴이 의지가 있었으면은 뭐 나올 수도 있었던 그렇죠. 발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휴전 정전보다 평화협정은 왠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논의가 그렇죠.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정전과 휴전보다는 훨씬 평화협정이 어려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푸틴은 시간 벌기에 성공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도 휴전이 협상이 됐지만 다시 또 뭐 가자라든지 이런 데서 네. 보면은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잘 지켜지지도 않는 휴전보다는 바로 평화협정으로 가자라는데 푸틴과 자신이 뜻을 합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트럼프 스타일로 원샷 딜을 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당연히 일단 휴전 또는 정전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유럽 정상들은 좀
입장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좀 나라마다. 혼란스러운 네. 것 같아요. 독일 총리는 좀 트럼프 얘기처럼 네. 단지 몇 주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된 휴전보다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게 더 좀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푸틴과 트럼프 쪽이 좀 무게를 실어주는 반면에 다른 유럽 정상들은 그래도 이 살상을 멈추기 위해서 휴전이 멈춰둬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입장이 18일 날 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핵심은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나토식 안전보장을 제공하느냐 이것이 이제 평화협정에 들어가느냐가 지금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푸틴은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고 트럼프 역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나토에는 가입하지 하지 못하면서 그 나토식에 준하는 안전보장을 미국과 받아들일 유럽들이 것인지.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평화협정에 들어갈지를 지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서방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푸틴이 그거를 허용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그것이 맞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역시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에는 나토 가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나토 포기 대신 이 카드를 받아들일지가 이번 회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